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습니다.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은 아주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은 지 한 달 조금 넘어서 다시 재지정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죠. 과연 이것이 집값을 잡는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돼서 시장에 영향이 과연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한번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세미나 먼저 공지합니다. 자, 드디어 4월 2일 4월 달로 넘어가네요.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제는요. 자, 2025년 올해의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장 분석 및 돈 되는 투자처를 전격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선착순 10명이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1:1 개별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자, 한번 보시죠.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는데 거기에다 더군다나 확대 지정을 했어요. 확대 지정.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핀셋 지정을 했죠. 그 오르는 지역의 아파트. 그렇죠. 이렇게 핀셋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제는 확대 지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 그리고 용산구까지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4일 오늘부터네요. 24일부터 재지정을 했는데 강남 상구 플러스 용산구. 그런데 문제는 강남 상구 모든 아파트, 용산구 모든 집 전역이에요. 전역. 지금 아예 그냥 몽땅 다 지정을 했어요. 강남도 뭐 잠실, 청담, 대치 뭐 이런데 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파트들. 그런데 아예 그냥 몽땅. 이번에 아마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상당히 놀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뜨거 하면서 지금 전 지역을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월 오늘부터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가까이 이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도 똑같이 상승을 한다면 묻겠다. 이게 전부 지금 이번에 너무 놀란 거죠. 강남 상구를 넘어서 서울 전역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많이 오른 아파트 값은 한 4억까지도 올랐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서울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한 달 만에 도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까? 이게 참 이렇게 정책의 신뢰성을 국민들한테 주지 못하면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누가 이제 믿겠어요? 지정을 해놨다가 금세 해제하고 또 해제했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사유재산권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다 묶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해요. 이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면요. 1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때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거래 강남권이 집값이 지금 안정화돼 있다. 그런데 이게 오판을 한 게 안정화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지난해 8월부터 대출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대출 규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받고 있었던 데가 강남권이거든요. 강남권들은 집값이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안정됐다고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단지 291곳을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 판단을 잘못한 이유는 뭐예요? 결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탁상.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고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데 한번 나와봤으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금세 알 텐데 그냥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일 날 되니까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3배로 상승했고요. 28일 서울시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해제 지역 평균 매매가가 오히려 하락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드디어 3월 10일 5시장 집값 상승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겠다. 강남 상구의 열풍이 서울 외곽으로도 번져서 강북, 도봉 등 7개 구도 상승 전환 이렇게 오르니까 서울시가 해제 지역 평균 매매가가 3.7% 상승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묵자.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은 과연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집값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단 문제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내가 들어가 살려면 집이 없어야 되고요. 인허가 실거줘야 되니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전세 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 뿐이지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어떤 심리적인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런 악법일 뿐이죠. 자,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거기가 일단 집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팍 줄어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풍선 효과가 생겨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압구정동에 우리가 투자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전세 끼고. 그러니까 어디가 올랐어? 집값이 반포가 집값이 오르는 이런 풍선 효과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항상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게 해제가 되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해제, 이것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돼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을까?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불쏘시개 역할.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24년 우리 지난해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7월 거래량이 9만 건이에요. 9만 건. 최고로 늘어났던 시절이죠. 2024년 7월. 9만 건으로 대폭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세를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8월에 뭘 했어요?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죠. 자, 대출 규제 효과는 강하고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이걸 내놓으니까 막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던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일시적으로 멈췄어요. 급등세가. 자, 그렇다면은 이 대출 규제의 효과가 이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급등세가 멈췄다면 다시 이거 한번 보세요. 대출 규제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를 보면요. 시장에 강하고 빠르게 영향을 주지만 영향력은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지는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상급지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강남권에 현금 부자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상급지는 영향을 안 받고 하급지일수록 오히려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KDI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가 얼마라 그랬어요? 길어야 6개월이다. 길어야 6개월. 6개월밖에 못 간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가격이 막 오르는데 8월 달에, 지난해 8월 달에 대출 규제를 확 하니까 시장이 확 꺾였어요. 꺾이는데 효과가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이 되면 6개월이에요. 6개월을 못 넘어가. 그래서 원래 추세가 뭐였어요? 가격이 오르는 추세였잖아요. 오르는 추세였는데 거기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꿈틀꿈틀 하고 있는 즈음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싸 지금 막 그러잖아도 이제 오르려고 하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돼요? 좀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을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 시장은 지금 어떤 추세라고요? 상승 흐름이에요. 시장이 지금 상승 흐름. 상승 흐름인데 대출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상승 흐름이 꺾였다가 다시 원래 상승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해제입니다. 자,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 규제 효과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이다. 단기적. 단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단기적이다. 자,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으로 인한 상승 흐름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락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흐름이 상승 추세,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세를 어떻게 읽어요? 제가 항상 흐름을 읽는 법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시장이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올라요. 오르면 정부에서 여기서 너무 많이 가격이 막 급상승하니까 규제를 하죠.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해요. 대출 규제. 자, 여기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꺾입니다. 이렇게 약간 꺾여요. 그렇다고 가격이 막 팡팡 떨어지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관망을 하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이 효과가 이 규제 효과가 상승장일 때 규제 효과가 나오면 꺾이긴 꺾이지만 이 꺾이는 게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고 다시 원래의 흐름대로 상승 흐름대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해요.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부양책을 내놓죠.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 폐지, 그 다음에 이런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들 전부 다 해제, 없애고,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어떻게 해요? 미분양 아파트들 양도세, 취득세 뭐 면제 뭐 이런 식으로 부양책을 쓰죠. 그러면은 부양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하락하던 시장이 부양의 효과 때문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꿉니다. 그렇다고 이때 가격이 팍 오르는 건 아니고 분위기가 이제 상승 분위기로 전환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양책의 효과도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다시 원래 흐름이 하락 흐름이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간다. 이것이 추세를 읽는 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상승 흐름인지 하락 흐름인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시장에 호재가 맞냐, 악재가 맞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하나로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어때요?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상승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을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풍선 효과를 낳을 것이고요. 풍선 효과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강남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포, 그쵸? 용산, 성동 이런 쪽으로 지금 막 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풍선효과 나서 또 가격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럼 또 거기 또 묶죠. 그럼 또 다른 쪽으로 풍선효과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올해의 시장의 화두가 전세가라고 얘기를 드렸죠.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지금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자,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은,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매매가 상승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공급 물량이 가장 부족한 곳은요,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2029년까지 서울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을 정확히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정책 방향은 뭘 가리킨다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리킨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초양극화 시대의 원년이다, 올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초양극화 시기에는요, 이때는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곳에. 옛날같이 서울이 오르면 그 다음에 따라서 경기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번져가는 이 커플링, 동조화 현상, 커플링 현상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로 돌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무조건 외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양극화 시기에는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가 핵심이다. 재개발, 재건축, 우리 항상 뭘 보고 들어가야 돼?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보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예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가장 부동산의 우리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게 입지가치였어요. 입지가치. 입지가치가 부동산의 최우선 가치다. 이건 물론 지금도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입지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사업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원자재 값 다 올랐죠. 건축비, 인건비, 몽땅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입지가 좋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들은 건설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사도 이익을 내야지, 한마디로 사업성이 있어야지 들어가서 공사를 하죠. 만약에 들어가서 손실이 난다면 절대 안 들어가겠죠.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진행할 때 이 사업성이 안 좋은 데들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겁니다. 사업도 물론 진행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성을 보고 무조건 들어가면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어수선한 시기고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희망의 빛을 쫓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테크로 남들과 다르게 마인드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 신경을 바짝 쓰시고 이기는 투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 몽땅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일 특별 세미나 주최해요. 2025년 정확한 시장 분석 및 돈 되는 투자처 전격 공개하는 시간이고요. 선착순 10명, 1대1 개별 상담은 24시간 수시 접수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세상에서 거의 가장 안전한 투자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미국 대통령이죠. 자, 부동산이,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실물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실물자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을 우리가 실물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실물자산의 대표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은 실물자산이자 지금은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자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에서 위험성이 작다라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